흰남노 북상으로 충북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충북은 오늘 밤부터 영향권에 들어 내일 오후까지 강풍과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존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본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통대와 충북대가 투표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총장을 임명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충북에도 점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북이 태풍과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로 출근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충북에 불어닥칠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에서 30m로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길 수 있는 수준인데요. 내일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도 300여 곳에 이릅니다. 먼저 진기훈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충주댐이 수문을 모두 열고 초당 1,5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시작한 지난 3일보다 초당 500톤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청댐도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지난 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8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초당 1,200톤 방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비와 강풍 소식에 지난달 큰 침수 피해를 겪었던 청주시 복대동 일대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8월 중순 때 난 게 가장 심해갖고 1m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습 지역이라고 했는데 비가 좀 적게 왔으면 좋겠는데 무사히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선 도로 빗물바지에 이물질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 같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래주머니 가게에다 싸놓고 창틀을 뭐 이렇게 종이 가지고 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지금 해놓거든요. 주로 많이 받아놨어요, 지금 모래주머니는. 근데 그거 가지고 과연 될까? 충북은 태풍 흰남노가 내륙을 거쳐 완전히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까지 100에서 250mm의 많은 비와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6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15시 이후로부터는 강한 바람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내일 초중고 학사 일정도 대폭 조정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156곳, 단축 수업 37곳, 아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거나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145곳에 이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역대급 태풍 소식에 농촌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강한 비바람에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는 건 아닌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은군의 한 농경지입니다. 태풍이 오기도 전에 논 한가운데가 푹 꺼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비에 웃자란 벼가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농민은 곳곳에 물꼬를 터보지만 태풍이 근접하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며 한걱정입니다. 100에서 300mm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함께 온다고 하니까 이 도내에 있는 농가들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은 사과가 달린 가지가 비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내리는 비도 아랑곳 없이 본가지에 매다는 작업에 열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풍을 몇 번을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과수원이 거의 한 10% 이상 나무가 부러져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청주공항에는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가 34편 결항됐고 제천시 금성면에서는 산사태로 도로 일부가 통제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들에게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침수 우려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사전에 미리 대피하시는 게 인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재난 대비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송의 한 배수장을 찾아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저지대 안전과 주요 시설의 가동 상태, 태풍이 지나간 후 쓰레기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북상으로 충북 초중고등학교 19곳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제주도와 경주 등지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계획한 20개 학교 가운데 19개 학교가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또 충남 부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나머지 한 곳은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들의 경우 사업의 존폐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8일부터 2달 넘게 중단했던 청주페이 인센티브 혜택을 재개합니다. 인센티브는 기존 10%로 유지하지만 충전액은 50만 원에서 20만 원 한도로 줄였습니다. 국비 지원이 추경에 결정됐지만 전체 예산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이렇게 약간씩 다 나눠놔서 월별로 한 13만 5천 명에서 12만 5천 명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중단했던 충주시도 자체 예산까지 긴급 편성해 이달 말부터 50만 원 충전의 10% 인센티브 지원을 되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내년도 사업 유지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그동안 사용해왔던 지역화폐의 그런 효과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일부 시군은 내년도 충전액과 인센티브를 축소하되 제도 자체는 존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올해 전국적으로 6천억 원이 넘었던 국비 지원액이 내년에는 0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는 자체는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타 지역 지자체의 경우 명절 전후 인센티브 추가 지급 등에 나서면서 지역 화폐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장 교체 후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시청사 본관 건물 철거 문제입니다. 한범덕 시장 때는 본관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시청사를 짓기로 했지만 이범석 시장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본관을 철거한 후 시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본관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시의 철거 입장은 확고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기록을 지우는 기록 창의 도시 청주시는 각성하라! 중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옛 청주시청사 본관은 문화유산이지 신청사 건립의 걸림돌이 아니라며 재차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시민운동으로 시작했지만 민관 협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시청 본관은 60년대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이며 외색 문화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는 단체장 혹은 행정당국과 일반 시민의 눈으로만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관 건물에 무의식적으로 일본풍의 건축 양식이 들어있다는 게 최근 불거진 외색 논란입니다. 외색 논란보다 더 큰 변수는 안전성입니다. 본관 건물이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전등급은 총 5단계입니다.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범석 시장은 문화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본관 철거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데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주장과 달리 당시 문화재청이
직권 등록을 언급하면서 존치 결정을 강요당했다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 시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본관 건물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강조한 것과 달리 청주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정이 소모적 논란에 장기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여론을 다시 수렴하되 최종 결론은 최대한 신속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올해부터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이 합의해서 투표 비율을 정해 선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모두 이 비율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교육부가 총장을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입구에 총장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와 교직원, 학생 간 합리적인 선거 비율을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전임 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교통대학교는 3개월 내인 다음 주 14일까지 새로운 총장 선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찬반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교수와 직원 측 모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측은 법 개정 취지를 생각해 투표 비율이 1차와 2차 모두 교원 60%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직전 선거까지 최고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19.77이었거든요. 기존의 그런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한 방식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조금 더 민주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에 따른 비율도 교수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밭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경우 교원 70% 비율로 합의한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교원의 비율이 여기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총장 선거는 소위 직원이 밀어주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 총장이 3개월 이상 공석이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도 총장 선거를 두고 교수와 직원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국립대 총장 자리가 선출과 관선 임명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민관정 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치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오염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평군의 인구가 군 승격 19년 만에 친정격인 괴산군의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증평군의 인구는 9달 연속 증가하며 37,184명을 기록해 괴산군보다 74명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2003년 증평 출장소가 괴산군에서 분리돼 군으로 승격한 뒤 19년 만으로 증평군의 인구는 단양과 보은, 괴산군을 제치고 도내 8번째로 올라섰습니다. 단양군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상진대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양군은 중앙선 KTX의 서울역 연장 운행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60cm에 불과한 보행로 폭을 2.5m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15억 원을 투입해 상진대교 교량 구간 보행 환경에 대한 실시 설계와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청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올해 추석 연휴 평균 나흘간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산단 관리공단의 조사 결과 입주기업 92곳 중 추석 휴무를 확정한 곳은 65.2%인 50곳으로 평균 나흘간 휴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21.7%인 13곳은 정상 또는 부분 조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63곳 중 절반인 33곳은 상여금이나 귀향 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주기록원이 지난 2달간 과거 무심천과 미호강 관련 시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벌인 결과 모두 1,100여 점이 수집됐습니다. 수집된 기록물은 대부분 사진으로 가장 많은 기록물을 기증한 사람은 70살 박희동 씨입니다. 기증된 자료는 정리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문을 여는 시민기록관에 전시됩니다.